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기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명절 끝나고 지금 피로가 누적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계속 피곤한 그런 일상이 좀 지속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거의 끝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의 휴식이 매우 아주 달콤하게 느껴졌기도 합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 완전한 일상으로 돌아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 하니까 업무에 매진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연휴 끝나자마자 저희는 이제 감사가 있어서, 많이 좀 마음도 불편하고, 좀 계속 분주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마침 잘 끝나서 이제 아주 편안하게 또 일상을 또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지금 이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 완전히 옷도 바뀌었고, 저는 오늘 물론 언니랑 동생이 놀러 왔었지만 보내고 바로 또 선풍기 이제서 정리를 해서 넣었습니다. 날개랑 다 분해해서 세척해서 또 닦아서 다 포장해서 넣었고요. 그리고 베란다도 좀 정리를 하고 하면서 이제 정말 또 계절의 변화에 맞게 뭔가 정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움직여 봤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살림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유튜버님들 보면은 정말 살림에 너무나 재능이 많으신 분이 많은데, 저는 그걸 흉내내는 것도 솔직히 좀 힘들어요. 정리를 곳곳에 딱딱 맞게 하는 게, 뭐 정리의 기본은 먼저 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는데, 저는 그동안 보면은 필요하니까 사고, 자리가 있든 없든 내가 필요하면 일단 사고 보는 그런 쪽이었는데, 미니멀을 하고 싶지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오는 그런 답답함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오늘 조금이라도 베란다 정리라도 조금 했기 때문에 다행히 괜찮았고, 오늘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이제 에어컨을 바꿨었잖아요. 그 바꾸기 전에 고장난 에어컨이 거기에서 물이 어떻게 새가지고 그 밑에 실외기 밑에 있던 그 선반 속에 있던 앨범이 있었는데 그 앨범이 다 젖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야지 하고 그때 에어컨 바꿀 때 정리를 못 했다가 뒤늦게 지금 보니까 아니 완전히 다 젖어서 사진 형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진이었나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저희 첫째 육아일기라고 해야 될까요? 사진과 글을 이렇게 써서 제가 나름 첫애라 애정을 담고 이렇게 사진도 기록하고 거기에 대한 무슨 에피소드 같은 것을 기록했던 건데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돼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보여주면 어떡하냐 이랬더니 아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웃고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보내고 영상이나 있는 걸 이제 다시 찾아서 뭔가를 저장을 해 놓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게 제일 낫긴 하겠죠. 어쨌든 기존에 그래도 아날로그식으로 제가 했던 그런 기록들이 다 날아가서 좀 많이 속상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또 조금씩 빨리 정리를 해서 겨울을 또 맞이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날씨 변화를 보니까 가을 제대로 느끼기도 전에 뭐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로 곧 겨울이 올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나 추위를 많이 타는 스타일이라 곧 이제 겨울 옷이 나올 것 같아요. 저 벌써 지금 가죽 자켓을 입고 다니거든요. 너무 추워서. 네, 낮에는 잠깐 벗고 있다가도 출퇴근 시간은 꼭 자켓을 입고
다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일단 이렇게 조금 준비를 해가기도 하고요. 오늘 이제 이 시간은 10월 셋째 주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일부터 18일까지였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3일은 무지출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장을 봐놨던 게 있어가지고 이 주에는 장을 거의 아예 안 봤습니다. 지금 보면 다 뭐 간식거리예요. 14일 날 13일 무지출이었지만 닭볶음탕을 해서 가족들 먹었고요. 그리고 화요일은 이제 점심을 먹고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선생님이랑 센터장님이랑 셋이서 가서 커피와 또 음료를 사 먹으면서 9,500원 지출을 했습니다. 제가 샀고요. 이날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저는 출근이 늦어요. 11시에 출근해서 8시에 퇴근하는 그런 업무라 아침에 저녁에 식구들 먹을 걸 보통 해놓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돈육 김치찌개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시나요? 그 경상도식 소고기국이라고 해서 그 무와 콩나물, 대파 이렇게 많이 넣고 소고기국을 끓이는 거예요. 그 소고기 묵국은 맑잖아요. 이건 빨갛게 육개장식처럼 육개장과 소고기 묵국의 중간 어디쯤 그런 국인데 하려고 냉동실에서 이제 냉장고에 재료를 다 꺼내 놓고 냉동고에 있는 소고기를 꺼낸다고 해가지고 바로 해동을 했는데 보니까 색깔이 다른 거죠. 돼지고기더라고요. 그래서 소고기국이 아닌 김치찌개로 돈육 김치찌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날 했고요. 또 수요일은 그 일하는 곳에서 또 아이들한테 칭찬 선물로 과자를 샀습니다. 그래서 8,000원 지출을 했고요. 4명이 먹는 거라 8,000원에서 이렇게 나눠 먹으려고 샀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뭐 혼자 우리가 있어서 먹으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김치찌개 남은 거랑 같이 이렇게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 또 엽기 떡볶이를 또 시켜 먹었더라고요. 먹고 자, 그 다음에 16일 목요일도 무지출이었습니다. 이날 드디어 경상도식 소고기국을 끓여 먹고 가지나물도 해서 이렇게 식구들이 먹었고요. 저는 주중에는 집에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그냥 간단하게 빵이 있으면 빵 조금 먹거나 아니면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냥 출근을 합니다. 가서 조금만 일하다 보면 또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먹지 않고 가고요. 금요일은 소고기국이 아직 있어서 소세지 구워서 먹으라고 했더니 새 식구가 나가서 짬뽕을 사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적신하는데 저녁에 와서 또 꼭 밖에서 이렇게 사 먹고 오면 금방 출출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치전을 해서 또 먹였습니다. 이날 8시 퇴근해서 집에 오니까 8시 반인데 어제 비가 많이 왔어요. 또 저녁에 추적추적 오기도 했고 그래서 또 김치전 해가지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 동생이랑 언니가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조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이제 점심을 좀 이따 먹어야지 했는데 아침을 안 먹고 다들 와가지고 배가 고프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에 조카가 눈에 뭐가 생겨서 안과를 들렀다 오느라 아침을 못 먹고 왔다 그래서 급하게 또 떡만둣국 끓여서 먹었고요. 그리고 먹고 이제 언니랑 동생이랑 조카는 집에서 게임하고 있겠다고 해서 이제 놔두고 언니랑 동생이랑 또 좀 걸었어요. 1시간 이상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저기도 공원 같은 데서 잠깐 앉아 쉬기도 하고 벌써 이렇게 부분
단풍이 든 모습이 있어가지고 또 자매들끼리 모이니까 수다도 많은 데다가 또 작은 일도 그냥 이렇게 재밌더라고요.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또 오늘도 수다 떨고 하면서 보내다 왔습니다. 조카가 이제 심심하다고 전화가 와서 집에 왔더니 소파에 잠이 들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랬고 이 조카가 이제 안과를 가서 약을 지워왔는데 안약을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래서 해야 되는데 30분을 달래다 안 돼가지고 강제로 제가 넣었습니다. 저 그래서 오늘 무서운 힘으로 낙인 찍혔어요. 어쨌든 갈 때 또 용돈을 주기도 했는데 줄 때는 쌩글쌩글 잘 받았거든요. 그래도 강제로 약을 넣고 또 약도 먹였습니다. 왜 이런 걸 저한테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언니도 있는데 꼭 작은 언니한테 시키는 동생. 참. 에휴, 어쨌든 이렇게 해서 또 오늘 하루가 지났네요. 동생은 마침 좀 전에 통화했는데 잘 갔다고 하더라고요. 조카가 또 뭐 핸드폰을 충전했다가 그냥 두고 가는 바람에 얼른 포장해놨습니다. 월요일 날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 가기 전에 또 잔치국수 걸으면서 잔치국수 소화가 안 돼서 그러면서 저녁에 뭐 먹을까 그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잔치국수를 해 먹고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자면 부수입을 얘기할게요. 부수입 어제 퇴근하고 보니까 뭐 식탁 위에 온누리 상품권이 5,000원짜리가 하나 있더라고. 이게 뭐냐고 했더니 남편이 무슨 설문조사를 해줬더니 주더래요. 그래서 가지고 왔고 그래서 그냥 제가 쓰는 걸로 저도 이걸 한 번도 써본 적은 없는데 뭐 재래시장이나 저희 동네는 근데 재래시장은 없습니다. 어쨌든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가맹점 찾아보면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쓰고 그리고 오늘 저희 딸이 추석 때 옷을 살 때 엄마 이건 내가 사줄게 하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저한테 잔돈 현금이 있어서 제 돈으로 냈는데 딸이 지금 오늘 이제 입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6만 원이 들어왔는데 오늘 입금을 해줬기 때문에 아직 찾아오진 못했고요. 이거는 다음 주에 정산을 해서 저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 예산 이제 살펴보자면요. 예산 15만 원에서 식비로 23,200원이 지출되었고 그리고 조카 용돈도 그냥 예산에서 그냥 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는 쓴 게 없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했고요. 그리고 주 예산 남은 잔액이 106,800원이 있고요. 교통비 이번엔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있고요. 비상금 역시 쓰지 않아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축할 수 있는 돈은 6,800원 중에서 106,000원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5,000원 현금으로 교환해서 일단 저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한 주 지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원래 이번 주에 생활비가 10만원권 상품권이랑 5만원 현금으로 했었는데 현금은 거의 다 썼고요. 상품권이 남았었는데 그걸 이제 바꾸기 위해서 비상금에서 지금 바꿔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금을 가지고 오긴 했어요. 저축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잔돈 800원? 아이고, 왜 이럴까요?
800원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55,000원. 106,8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누리 상품은 5,000원. 이것도 바꿔 올게요. 일단 4주차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오늘 저축을 하고, 동전은 또 오늘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축할 금액은 오늘 상품권 5,000원 더 해주면 11만 1,000원이네요. 소액 저축부터 하겠습니다. 11,000원. 11,000원이 있네요. 다음은 꽃길 저축입니다. 꽃길 저축이 먼저 끝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다는. 15,000원. 마지막 한 장을 남겨두고 있는데, 만원을 더 할까봐요. 그쵸? 4,000원, 6,000원 해서, 자, 1년 저축에 10월에 또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꽃길 저축과 1년 저축 마무리했고요. 이제 단기 저축 가볼게요. 65,000원 남았는데, 단기 저축 원체 지금 들어간 게 없어요. 제가 이제 1월에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는데, 다행히 이제 회비가 있어서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제가 요즘 좀 군기가 빠진 걸까요? 왜 이렇게 사고 싶은 게 많아졌을까요? 지금 집에 식탁도 처분을 해가지고 진작에 지금 거의 2, 3년째 식탁이 없이 지금 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식탁을 살까 하고 말을 꺼낸가 동시에 저희 딸이 벌써 다 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원 식탁은 있는데 너무 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몇십만 원 하니까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과감히 지는 건지 통장에 있는 돈 보고 지금 마음이 푸근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에는 2만 원 넣을게요. 어이쿠. 지금 얘기하다 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죠? 여기서 안 빼준 것 같아요. 그쵸?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적 저축. 장기 목적 저축에 또 저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괜찮아. 다시 자동차부터 넣어줘야 되겠네. 35,000원이니까 원래는 생일에 넣어야 되는 건데 생일에 그러면 5,000원만 넣을게요. 너무 조금이지만 15,000원 넣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자동차에 나머지 2만 원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기 저축까지 저축이 되게 빨리 끝나네요. 요즘은 뭔가 너무 단촐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이번에는 역시나 주사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위 저축 세팅부터 할게요. 자, 오늘도 역시나 4만원 가지고 왔고요. 한 번에 2,000원씩 던져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물농장이 조금 유력하지 않을까 싶네요. 가보겠습니다. 2번, 3번, 2번, 5번, 4번, 4번, 5번, 4번, 그리고 4번, 5번, 그건 확실히 됐고, 2번, 아이쿠, 5번, 6번, 1번이 돼야 되는데, 2번, 5번, 5번, 아이쿠, 오늘 캔디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우리 캔디는 오늘은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민키 하나, 둘, 셋, 넷. 다음에 감자튀김 한 번이네요.
고무신이, 네, 5, 6번이 됐네요. 우와, 얘도 이제 2번 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새 친구를 소환해야 될 것 같아요. 2, 3, 4개 해서 지금 보드가 없어가지고 한번 봐야 되겠어요. 기존에 어차피 동물이니까 야생동물 한 번 더 놓겠습니다. 야생동물 친구들한테 오자마자 지금 하나, 넷, 5, 6 맞나요? 11,000원이면 맞는데 5, 6, 7, 8, 9, 10, 11, 12 6번이네요. 하나, 둘, 셋, 넷, 5, 6. 아이고, 또 껐다. 고요. 이 친구는, 아이고, 스마프 하나. 자, 스마프 2,000원.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32,000 파킹 통장으로 넣어주고요. 제가 몰랐는데 파킹 통장에 생각보다 이제 상여금이나 이런 갑자기 생긴 돈을 바로 저축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돈이 모아지고 있어서 조금 놀랍더라고요. 저는 제가 돈을 모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소소하게나마 쌓이는 게 재미가 있어요, 진짜. 이렇게 재밌는 걸 왜 몰랐을까? 왜 이렇게 늦게 알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현금 생활에 좀 재미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재미를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셋째 주 정산과 저축까지 또 주사위 저축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넷째 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상품권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5,000원 바꿔주고 지금 다 상품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예산도 역시나 14,000원, 5,000원, 5,000원 해서 15만 원이고요. 15만 원으로 넷째 주 한번 또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번 추석 그 연휴 끝에 장 봐놓은 게 있어서 지난 3주는 어찌어찌 잘 살았는데 이제 정말 장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금 미림 같은 양념도 조금씩 비어간 게 있어가지고 채워줘야 되고 또 조금씩 일단 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품권이라 60% 이상 사용해야 되니까 6만 원을 사용하겠네요. 어쨌든 한번 또 잘 살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꼭 오늘 들어온 6만 원을 찾아와서 저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넣어줘야 되네. 자, 이렇게 해서 다 오늘 마무리 되었고요. 다음 주에도 다시 또 넷째 주 정산과 저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너무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